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천포 중앙고등학교 스탠바이 소속 박상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정말 저희 나라 3대 산악인 중에 한 분을 뽑히신 분을 만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박정현 대장님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요? 갑자기 저 소개를 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어떻게 보면 탐험가고 산악인이죠. 삼천포 와룡산에서 시작해서 그냥 30년 넘게 등산활동과 탐험활동을 했죠.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추구하는 편안한 길이 아닌 더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셨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다 보니까 안 그렇네요. 왜냐면 처음부터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작은 불씨가 시작이 되는데 삼천포에 있는 와룡산에서 시작해서 점차 상사바위에서 암벽을 하고 이제 좀 더 큰 곳으로 부산으로 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리산 설악산으로 가게 되고 또 히말라야로 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소소한 작은 일상들이 소소한 작은 꿈들이 좀 더 큰 꿈으로 번져간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을 히말라야에 도전하시는 동안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매 순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았고 특히 히말라야 원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 매체로 보여지는 영상으로 보여지는 그 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원정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수많은 경비를 마련해야 하고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행위를 시작하는 원정을 돌입하기 이전 단계가 더 힘들어요. 특히나 이 작은 도시에 있는 사천이라든지 신주라든지 이런 도시에서 수억 원의 돈을 펀딩받기는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사실은 가장 큰 난제였고 솔직히 원정을 출발했을 때는 자유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정이 출발하기 이전이 원정이었고 출발하고 나면 오히려 여행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돈을 만드는 일이 가장 힘들었대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때로는 집을 팔 때도 있고 때로는 펀딩을 받아서 돈이 남을 때가 있고 여러 형태로 변해가지만 결국 자기의 어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좌절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달성하고 새로운 산으로 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한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한 산으로 오를 때마다 그 산이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주고 다음에 있을 새로운 탐험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오르고 있는 이 산이 어떻게 보면 나의 스승이고 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길을 가르쳐주는 아침 한가구 같은 그런 형태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르고 있는 산이 내가 지금 오르고 있는 일상이 어떻게 보면 내 미래를 열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말라야 패러글라이딩으로 횡단 원정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제 제가 촐라체라는 곳에서 사고를 당한 이후에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등반 방식을 전향한 거죠. 등반이라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어떤 산들을 오를 수 없으니까 기술적인 어떤 테크닉을 구사할 수 없으니까 색다른 방법을 찾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말라야에서 우리가 철새들이 대륙간에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오게 되는데 그 새들이 이렇게 날개짓만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굶어서 죽죠. 에너지가 고갈돼서. 근데 그 자연에 생겨나는 열내 에너지를 이용해서 비행하는 거거든요. 날개짓을 하지 않고 7,000, 8,000까지 사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자연의 어떤 흐름을 파악하고 그러한 행위로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기구를 이용한 무동력으로 인간이 히말라야를 횡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한 계획을 작성하고 거기에 맞는 장비들과 거기에 히말라야에 어떤 자연이 있는지를 공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실 불가능한 꿈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그건 한 20억 정도 엄청난 돈이 드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그때 시대가 저를 도왔고 저는 사실 집이라도 팔고 가려고 그랬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가면 돈을 만들고
근데 결국 KBS가 동참해서 그 많은 돈들을 KBS와 그다음에 뭐 경상남도 뭐 이런 원업체들이 돈을 대면서 결국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히말라야 패러글라이딩 하셨을 때 하늘에서 본 히말라야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다녔던 것하고 너무 달랐어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아바타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다 열광했어요. 3D를. 하늘에서 본 히말라야는 제가 봤던 지금까지 2D의 세계가 아니고 3D의 세계였어요. 실제로 그 항공 촬영 이후에 우리나라의 헬리캠들이 지금 항공 촬영들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어떤 영상의 패턴을 바꿔놓는 계기였어요. 그 촬영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본 3D의 히말라야를 보게 됐죠.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선들과 새로운 어떤 계곡들, 새로운 어떤 사면들을 보게 됐죠. 그러면 또 카약으로 제주 일주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바다로 나가게 된 계기가 있나요? 바다는 제가 이제 히말라야를 탐험하면서 갈리간다키 강이라든지 이제 이 강들을 카약으로 탐험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내적인 어떤 탐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우리나라의 어떤 해안선 자체도 우리가 처음으로 탐험한 게 아니고 영국의 카야크들이 먼저 탐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전국 일주를 하려고 이제 제주도를 시작으로 제주도를 한 바퀴 카약으로 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서해에서 동해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제주도만 하고 마치게 됐죠. 왜냐면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서 이런 또 다른 프로젝트를 기획하다 보니까 실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탐험이라는 게 굳이 물론 저는 히말라야라든지 큰 세계를 탐험했지만 작게는 우리 소소한 일상에서도 탐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직도 어떻게 보면 지금 청소년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의 가장 높다고 그러는 한라산을 가본 적이 대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지리산을 가본 적이 백두대간의 끝쯤은 대부분 없고 독도를 가본 사람이 대부분 없어요. 우리나라 땅도 제대로 밟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청소년들에게 우리 땅의 어떤 소중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런 탐험을 기획했던 거죠. 에티클라이밍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인데 과거에는 산을 오르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 우리가 작은 창고라든지 집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하는 장소였어요. 그 집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왜냐면 주말밖에 등산을 갈 수 없으니까 암벽을 할 수 없으니까 트레이닝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의 스포츠로서의 자리를 잡았고 2020년도에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이에요. 클라이밍 자체가. 그래서 이 공간은 제가 클라이밍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후배들에게 지금 여기 이 클라이밍 짐에는 사천, 진주, 거제까지 다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서부 경남에 중추적인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들의 메카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장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클라이밍 짐을 예티 클라이밍 짐을 만들었던 거예요. 예티라는 건 히말라야 서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좀 뭔가 이 예티라는 건 히말라야 어떤 한상의 어떻게 보면 사람의 태초의 모습처럼 그런 어떤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서린의 어떤 이름을 따서 클라이밍 짐의 이름을 만들어서 지금 사실은 여기 오는 사람들이 벌써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한 10일 정도 됐죠. 그래서 또 복합 문화공간이 속에서 히말라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산에 대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이 예티 클라이밍 짐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저희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되신가요? 솔직히 이제 청소년들이 할 만한 운동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희 클라이밍 짐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아요. 체험하러 오는 청소년들이. 그래서 좀 더 활동적인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죠.
왜냐면 우리 기회의 어떤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움츠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장소들이 보다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좀 움직였으면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교육의 어떤 방향이 얼마 전에 여기 미국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하고 같이 교환 학생들이 체험을 하러 왔는데 미국 학생들은 너무 자유롭게 너무 잘 올라요. 겁도 없고. 근데 우리 학생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겁먹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교육적인 면도 있지만은 우리는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네들은 대학을 가서 지식의 어떤 폭을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좀 패턴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건강적인 면에서도 자연 속에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 그래서 난 자연 속에서 그리고 활동적인 무대 속에서 청소년들이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했으면 하는 그게 제 희망이고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